네,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트 25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리아 DB 연동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마리아 DB 테이블 만들기인데요. 먼저 커넥션 모듈을 만들 겁니다. 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 커넥션을 먼저 생성해야 하고 테이블에 값을 넣거나 수정 삭제 등을 할 때 모두 필요한 것이 커넥션입니다. 커넥션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형태로 모듈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new 파이썬 패키지 해서 DB 패키지를 생성하고요. 그럼 우리는 전에 이미 DB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안에 DB 패키지를 생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MDBA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MDBA 모듈에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PIP 인스톨로 설치했던 게 mysql.connect 모듈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config라는 딕셔너리에 이제 접속 정보를 기술을 합니다. 이 접속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받느냐 하면 우리가 그 가변인자 전달 방식 별표 2개 붙여서 한 개면 이제 튜플 형태지만 이 별표 2개이면 그 우리가 딕셔너리 형태의 설정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get connectio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거였죠. 이 설정 정보를 이용해서 커넥션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MDBA 요 모듈은 먼저 import mysql.connect라고 하고 이 설정 파일 딕셔너리 형태로 사용자 계정은 루트이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ss1234 뭐 이렇게 그 마리아 DB 설치할 때 우리가 집어넣었던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다 적어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호스트 해서 이거는 내 컴퓨터의 IP 주소를 넣는데 일반적으로 로컬 IP 주소가 127.0.0.1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생성했는 뭐 데이터베이스 하나 저는 파이DB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리아DB가 사용하고 있는 포트는 3306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수 설정 정보입니다. DB를 접속하기 위한 필수 속성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이제 사용자가 getcon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모듈 mysql connect.connect에서 설정 정보를 넘겨주면 커넥션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이 커넥션을 받아서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듈을 쓰기 위해서는 from library db mdba import 별표해서 커넥션을 받죠. 이 함수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제 프린트로 찍어 보면 커넥션이 제대로 열리는지 우리가 프린트했을 때 커넥션 객체가 출력이 되면 이게 이제 객체 형태죠. 객체가 출력이 되면 커넥션 작업이 무난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테이블은 마찬가지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인 우리 이거는 뭐예요? 메인일 때만 동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수 이름을 create table이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커넥션이 제일 중요한데 커넥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미 커넥션 가져오는 함수를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 안에 DB 라이브러리 안에 DBA라는 MDBA라는 모듈 안에 이 getCon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가져오고요. 이 커넥션을 이용해서 커서를 가져옵니다. 컷을 이용해서 execute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건데 테이블의 형태가 create table 성적이니까 SJ라고 할게요. SJ 그리고 이름은 가변 길이 var, char 20 그리고 국어 인트, 영어 인트, 수학 인트 그리고 커넥션가 커밋을 해주고요. 그리고 커넥션 클로즈 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데 요 아래와 같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작업을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챕터 16하고 저는 P03 해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뭐 합니까? 함수를 일단 메인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if 언더바 name name이 뭐하고 같아야 돼요? 메인일 때만 수행하겠다. 그래서 언더바 메인 언더바 하고 메인일 때만 어떤 특정 함수를 수행할 건데 함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죠. create 언더바 테이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위에 있는 함수를 이제 호출하면 되겠죠. create table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가져와야 될 게 우리가 MDB에 있는 이 함수를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이 모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from library db라는 패키지에 mdba라는 모듈 요 모듈 안에 어떤 getCon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별표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커넥션 먼저 생성해야 되죠. 커넥션은 getConnection. 커넥션을 생성했으니까 이번엔 커서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커서는 커넥션을 이용해서 커서를 생성하고요. 자, 그러면 이 커서를 이용해서 execute 하죠. execute 하고 커리문이 길다라고 예상이 되면 하나, 둘, 셋 요 사이에 이제 커리문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커리문이 create table sj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있어야 될 필드가 name name은 var, char 한 20자리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국어 점수를 넣을 거예요. 국어 점수는 int 하면 되겠죠. int 영어 점수 int 수학 점수 int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커넥션을
DB에 반영해 줘야 되니까 커밋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끝내야 되니까 클로즈 해야겠죠. 그렇지.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 일단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생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원래 이제 위에 추가된 앱에 있을 수도 있지만 못 찾는다면 M으로 가면 되죠. 마리아DB가 M이니까 알파벳이 M에서 찾으면 마리아DB 있죠. 여기 클릭하면 헤이디 SQL이 있습니다. 요거를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계정 루트로 접속하겠다. 이 IP는 자동으로 뭐 우리가 로컬 호스트 IP가 될 거고요. 여기 비밀번호. 설치할 때 비밀번호죠. 그리고 열기 하면은 우리 설정 정보는 어디로 맞춰져 있습니까? 파이 DB죠. 여기 SJ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클릭해 보면 이름 길이가 20자리, 가변 길이, var, char. 그 다음에 국어 인트, 영어 인트, 수학 인트. 인트 하면요 길이가 디폴트로 11자리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티저 해가 갈로해가 3 하면 뭐 3자리, 4자리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디폴트로 이제 11자리씩 만들어지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너를 허용된다라는 거죠. 너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에다 난너를 붙이면 돼요. 난너.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요? 뭐 이름은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하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난널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나머지도 뭐 필요하다면 난너를 붙여주면 됩니다. 지금은 좀 뭔가 쉬운 걸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옵션을 안 붙이고 바로 테이블을 생성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테이블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코드죠. 지금까지 저하고 만들었는 코드를 이제 그대로 올려놨고요. 특별한 거 없죠. 자, 우리가 그 첫째 날에 챕트 25까지 받았어요. 중급. 그죠? 챕트 25까지 받았는데 나머지 분량을 또 소놀 카페, 소프트웨어 놀이터 카페에 가시면 네이버에서 소프트웨어 놀이터 치시면 이제 소놀 카페에 올 수 있죠. 요 카페에 오시면 줌 왼쪽에 보면 소놀 카테고리 아래 줌 수업 자료실에 전에 우리 그 줌 수업 파이썬 중급 레벨 2 자료인데요. 여기에 수정을 해놨어요. 25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요거 받아주세요. 26, 27, 28, 29, 30, 31을 추가적으로 다운받아주세요. 받는데 금방 걸릴 겁니다. 뭐 한 1, 2초면 쭉 받아질 거예요. 클릭해가 챕트 26부터 31까지 추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받아주시고 이제는 챕트 26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서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서트를 알아볼 건데요. 당연히 우리 필수적인 거는 이 커넥션이죠. 커넥션이고요. 이 함수가 뭡니까? 인서트 함수니까 인서트 언더바 A. 뭐 이름은 제가
뭐 여러 개 쓰기 위해서 뭐 언더바 해 이렇게인데 인서트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름에 함수 이름에 인서트 A 그리고 커넥션 커서 그죠? 그리고 인서트 커리문을 쓰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죠. 인서트 커리문은 인서트 into SJ values 우리가 그때 SQLite에서는 뭐를 했었죠? 물음표 넣는 거 기억나요? 물음표 넣었죠? 물음표 넣었는데 지금은 뭘 씁니까? 보시면 %s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홍길동이니까 스트링이니까 %s 맞아요. 근데 이거 숫자인데 %d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문자열 형태지만 이거 숫자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냥 여기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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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해주시면 여기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보셨죠? 커리문 줬고요.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어떤 형태라 했어요? 요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튜플 형태. 굉장히 중요했죠. SQLite에서도 요거는 튜플 형태라 했고요. 나머지는 뭐 커밋이죠. 그리고 클로즈. 예. 요거 인서트죠. 한번 해봅시다. 인서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다 갈로 열고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인서트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인서트. 이렇게 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요 4번 예제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 자, 그러면 이걸 자꾸 제가 저는 늘 이게 웬만하면 그 복붙보다는 자꾸 치는 이유가요. 이게 몸에 배를 하는 거죠. 익혀지라고 자꾸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복붙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근데 정말 익혀졌을 때는 복붙하셔도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안 익혀졌을 때는 자꾸 타이핑을 해서 댓글로 만드셔야 됩니다. 먼저 이것도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웠죠. 근데 이제는 자동으로 어떤 느낌인지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이걸 자꾸 코딩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져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 거예요? insert 언더바 a라는 걸 만들면 당연히 에러가 나왔죠. 왜? a라는 함수를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insert a라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정의 안 하면 에러 나니까 임시 뭐 패스해 놓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작업해야 될 게 커넥션이니까 커넥션이 필요한 거는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그 모듈을 가져와야 되겠죠. 모듈을 갖고 와야 됩니다. 모듈을 갖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DB 패키지 안에 MDBA 모듈에 get connection 이게 필요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커넥션 생성 커넥션 그 다음에 커서는 커넥션을 이용해서 커넥션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커서 그리고 이 쿼리가 필요하죠. 쿼리 뭡니까? 인서트 이렇게 쿼리문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하면 쿼리가 길 거라고 하면 이렇게 요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컷을 이용해서 execute 하죠. execute 할 때 그 앞에 쿼리문 줬고 뒤에는 튜플 형태로 들어가야 될 거.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값이 점수니까요. 홍길동
70, 80, 90. 자, 요 튜플이죠. 튜플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 뭐 합니까? 커넥션 커밋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넥션 클로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커리문만 우리가 완성하면 되는데요.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명 뭐라고 한다고요? sj 그 다음에 values 해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게 percent s percent s percent s 여기 컴마가 필요하죠. percent s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인서트 문이죠. 예, 요거잖아요. insert into sj values %s, %ss 그리고 요게 이제 요렇게 들어가죠. 첫 번째 %s에 홍길동 70점, 80점, 90점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제사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자, 뭔지 뭐 에러는 1차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헤이드 SQL로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지 보려면 요 쿼리문 해서 뭐 하면 됩니까? 셀렉트 하면 되죠. 셀렉트 모든 거 from sj 해서 요 쿼리를 실행해 보시면 홍길동 70, 80, 90 제대로 들어간 거 확인했어요. 우리 물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들어가면요. 테이블이고 여기 데이터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 테이블 형태를 보는 거고 데이터고요. 그런데 웬만하면 우리는 쿼리로 해결하는 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 그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요. select 모든 거 from sj 해서 값이 들어간 거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작업했던 부분이죠. 작업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했던 거죠. 한번 더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나중에 텍스트가 필요하면 교재 그대로 긁어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개를 넣으려고 하면요. 뭐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어느 부분요? 이 쿼리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execute many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리스트 형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insert AA죠. 요 부분. 그렇죠? 여러 개 들어가는 거. 요거 한번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머지 거는 크게 손댈 건 없는데 요 부분요. 여러 개니까 리스트 형식이 돼야 되고요. 리스트 안에는 반드시 튜플 형식이어야 됩니다. 리스트 안에는 반드시 튜플 형식이 되어야 된다. 요게 중요하죠.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그대로 살려두고요.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는데 뭐 하면 돼요? A 하나 더 붙이죠. insert AA 여기까지는 동일하다 했죠. 다른 부분이 뭐라고요? 이 부분을 바꿔야 돼요. 이 부분. 자, 그러면 요 함수는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요. 어느 함수를 실행한다고요? 여기서 여기서 하는 게 낫겠네요.
insert AL을 수행하면 되고요. 이 함수를 수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execute가 아니고 점 execute many가 나옵니다. many라고 해주시고 요 안에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니까 리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하나 더 추가해 주냐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어떤 형태의 정보가 들어가느냐면요. 요 안에 들어가야 될 게 여러 개의 투플이죠. 예를 들어서 한 세 사람만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콤마해가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이제 가로로 화면이 좁으면 여기서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뭐 제가 그냥 그대로 복붙을 해가 이름은 좀 바꿀게요. 김철수, 이영희, 유지영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점수는 좀 바꿀게요. 7, 88, 99, 50, 60, 70 해놓고요. 72, 78, 6, 80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3명을 넣는 거죠. 3명의 데이터를 여기 넣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런 하니까 또 이상이 없이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이거 보세요. 김철수, 이영희, 유지영 해서 총 4명이 들어갔죠. 금방 넣는 데이터 3개가 더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값을 한 개씩 넣을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을 이렇게 동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교재를 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코드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 거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인서트 부분이에요. 인서트 부분이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챕터 26까지 봤죠. 27 셀렉트 다루기입니다. 셀렉트 다루기 1. 자, 셀렉트 다루기 1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동일하죠. 모듈을 먼저 임포트 해야 됩니다. 모듈을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select A 하고요. 커넥션, 커서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쿼리문이죠. 모든 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커서를 이용해서 패치 all 합니다. 그리고 포문을 돌리고요. 클로즈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튜플 형태로 나오더라는 거죠, 값이. 자, 먼저 셀렉트 A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셀렉트 A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파일을 또다시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서 P05
select라고 만들겠습니다. select. 자, 그러면 항상 DB 작업하니까 모듈이 필요하겠죠.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듈을 먼저 이렇게 임포트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select 언더바 a. 그러면 요 함수 만들면 되겠죠. df select a. 그리고 커넥션을 이 빠졌네 위에. 커넥션 가져오고 커서는 커넥션을 이용해야 되죠. 커서 가져올 때 커넥션을 이용해서 커서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여기도 select query, cell query 여기에다가 select query를 넣어주고요. 컷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값을 가져올 때 patch all 이거 아닙니다. execute 먼저 해야 되죠. 점 execute 하는데 여기 이제 좀 전에 여기 우리 교재는 여기다 쿼리를 넣었는데 요거 여기 변수를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커서를 이용해서 patch all. 그러면 이제 결과를 받을 때 쓰는 게 왼쪽에 result set이 되죠. result set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받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select는 주의하셔야 될 게 클로즈를 안 해, 클로즈가 아니고 커밋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클로즈만 하면 됩니다. 클로즈 작업까지만 하면 되고요. 얻는 결과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rs 해서 print i. 자, 그러면 쿼리만 완성해 주면 되죠. 이렇게 select 모든 것 from sj.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 이렇게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 튜플이니까 튜플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이것도 튜플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이건 1차원이죠. 이 전체를 보면 2차원이죠.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죠. 포문을 한번 더 쓰는 거죠. j in i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print j.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찍어요? 옆으로 찍고 싶죠? 아니면 세로로 찍혀요.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세로로 찍힌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옆으로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and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 이게 따닥따닥 붙잖아요. 그죠?
뭔가 좀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띄워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작업해 보세요. 그럼 띄워져요. 근데 줄바꿈을 하고 싶어요. 한 사람 다 하고 나면. 여기까지가 포문이 도는 루프니까 여기에 같은 레벨에 프린트를 하나 이렇게 하면 줄바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짝 요 부분을 넣어주면 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을 이용해서요. 총점 평균을 구해 볼 거예요. 총점과 평균을 구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점을 구하려면 여기에서마다 총점을 항상 여기서 초기화 한 사람 여기 첫 번째 사람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TOT는 0이 돼요. 그죠? TOT는 0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누적해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그래서 한 사람 찍고 난 뒤에 누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J라고 하면 누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거 다 돌고 난 다음에 총점을 찍어주는 거죠. 총점을 찍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응? 이 값이 여기 보니까 뭡니까? int 스트링 안에 db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뭐예요? 스트링이 되니까 끄집어내는 걸 뭘로 캐스팅 해줍니까? int로 캐스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응?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이게 뭐냐면요. 홍길동만 빼고 돌려야 돼요. 그죠?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홍길동이 있잖아요. 홍길동만 빼고 돌리려면요. 이건 뭐 캐스팅 안 하고 해볼게요. 홍길동만 빼고 돌리려면 여기에서 i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럴 때 홍길동만 빼고 돌려라. 슬라이스 하면 되잖아요. 0번째가 홍길동이니까 1 다음부터 돌리라는 거죠. 보세요. 홍길동만 빼고 이제 총점이 나왔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요 슬라이스 처리하면. 그러면 홍길동은 따로 찍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홍길동은 어떻게 찍어줄까요? 여기서 이런 걸 자꾸 실전처럼 자꾸 처리를 해보셔야 실력이 늘어요. 그냥 뭐 되겠지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돌리면 안 됩니다. 실제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홍길동 찍으려면 i의 0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들어쓰기 해야 돼, 띄어쓰기 해야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칸 정도 띄우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자꾸 이렇게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거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코딩하면서 좁혀 나가야 돼요. 이 결과에 가깝도록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어요? 총점 하기로 했지 않나요? 총점 했으면 평균 하기로 했지 않나요? 그 다음에 뭐 그 뒤에다 찍고 싶으면 컴마 하면 되겠죠. 컴마. 총점 뒤에 어차피 컴마 하면 한 칸 띄우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게 나누면 되죠. 어떤 게 좋을까요? 나누기 len i 요거 이겠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기에다가 3이라고 하면요. 뭐 지금은 세 과목이지만 나중에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5과목 될 수도 있고 7과목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코드인데 뜯어 고쳐야 돼요. 초기 코드를 한번 설계하면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뜯어 고쳐야 되죠. 유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평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DB에 값을 넣고 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뺏는 값을 가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DB에 어떤 특정 값을 가지고 와서 그 사용자한테 뿌려줄 때는 그걸 가공해야 되잖아요. 가공해서 사용자가 보기 좋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위주로 이렇게 포장해서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파이썬이잖아요. 파이썬 문법이잖아요. 이거는 뭐 다 기초 문법 때 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인서트 쪽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 앞에 했던 코드죠. 코드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찍는 코드 텍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제 28 가볼게요. 예제 28. 자, 이번에는 셀렉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조건으로 넣었을 때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DB 테이블에는 여러 사람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의 데이터가 있는데 뭐 조회해 보려고 하면 한 사람만 뭐 홍길동의 점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사람 이름을 입력받아 가지고 요게 뭐예요? 입력받았는 사람이 홍길동이죠. 홍길동. 뭐 셀렉트 네임 해가 튜플 형태죠. 쿼리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셀렉트 모든 거 from sj where name like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름이 들어가죠. 이름일 경우 스트링일 경우 like 쓰기도 하죠. 해가 여기 홍길동이 이렇게 대입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패치 all. 자, 그러면요. 이거는 뭡니까? 함수를 또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바로 코딩해도 돼요. 여기다 코딩을 해도 되는데 RS라는 객체를 디스플레이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RS는 리스트입니다. 뭐 이런 형태의 리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토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토탈은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이니까 0번째 사람의 이름이 0번째죠. 그러니까 0번째 사람의 첫 번째 75, 0번째 사람의 두 번째 값, 0번째 사람의 세 번째 값을 이렇게 합계를 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RS 0번째의 0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총점 하면 202의 총점이 구해집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파이썬 기본 문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결과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202는 255. 우리는 좀 전에 전체의 총점과 평균을 구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놔두고요. 이건 전체를 구하는 거고, 이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select 언더바 A 하든지 뭐 아니면 A2 하든지 이렇게 이름 좀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select AA 이건
뭐 임시 안 쓰니까 뭐 하면 됩니까? 주석 처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커넥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서를 가져오는데 커넥션을 이용해서 커서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쿼리문을 잘 작성해야 되겠죠. 어떻게? 셀렉트 모든 것 from 여기서부터 잘해야 되죠. from 테이블 이름이 sj고 여기서부터요. where 그 다음에 이름이 like 여기 뭐예요? %s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매개 변수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뭐 어떤 name이라는 거, name. 그럼 여기서 이제 name. 이 name은 그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사용자로부터 받을 거예요. name 이름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받았는 name을 여기 매개 변수로 던지면 여기서 받겠죠. 받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execute 그 다음에 쿼리문 select 쿼리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되죠. 이는 반드시 근데 중요한 거는 튜플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컴마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죠. 한 개짜리는 튜플이 되기 위해서는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컴마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리절트 셋 해서 우리가 컷을 이용해서 패치 all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라는 함수에다가 rs를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함수 또 다시 만들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다 넣어도 되겠지만 요 밑에다가 그러면 요 따로 빼주면 덜 복잡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만들어야 되느냐면 디스플레이 함수에서는 총점 구하는 방법. 그리고 총점 이름하고 총점 찍는 방법이죠. 이름하고 총점. 이 방법으로 해도 돼요. 이 방법으로 해도 되고 이름과 총점. 자, 이거는 우리가 그 for I in rs 이렇게요. 어차피 사실은 이 폼은 돌려도요. 이 리스트이긴 한데 실제 이제 요거 쿼리에 대한 우리는 대략 알고 있죠. 뭐 사람 이름 넣으면 이제 한 사람의 데이터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프린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i의 0번째죠. i의 0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i의
0번째가 되고요. 자,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홍길동 해볼까요? 홍길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를 조회해서 가져오죠. 김철수. 철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 번. 자, i의 0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i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포, j in i라고 하면 i의 이름 부분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름 다음부터 프린트해서 j를 찍죠. 이왕이면 좀 띄우면서 찍을까요? 자꾸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홍길동 해볼까요? 70, 80, 90. 뭐 이렇게 띄어쓰기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방법도 있고요. 우리 아니면 이거를 합계를 내야 되잖아요. 폼은 안 쓰고 해볼까요?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요. 총점 하고요. 우리 썸이 있었나요? 썸에 여기에 있는 거 우리 리스트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홍길동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됐죠? 다양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파이썬 문법을 알고 있다면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죠?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이제 하나를 찾아가지고 우리 책대로 하셔도 돼요. 책대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 그렇게 구해봐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연성이 있죠. 사람 이름 입력하는 대로 유지형은 몇 점일까? 뭐 228점 이런 식으로 그죠? 평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책하고 좀 다르게 한번 구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왕이면 뭐 해주면 좋겠습니까? 다 쓰고 나면 커넥션을 클로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요 예제인데요. 그 다음은 네, 그렇죠? 그냥 텍스트 코드입니다. 예제에 대한 텍스트 코드 긁어 붙여가 이제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볼게요. 29
챕터 29네요. 그죠? 예, 이거예요. 업데이트하고 딜리트를 이제 한꺼번에 담아놨는데요. 이제 삭제하기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떤 특정 이름을 입력하면 이영희를 삭제하라 하면 이영희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쿼리가 뭡니까? delete from 그 다음에 테이블명 where name equal 이영희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듈을 임포트하고 delete 이렇게 이름을 입력받고 커넥션, 커스 생성, 쿼리가 있어야 되죠. 여기 %s 들어가고 이거는 뭡니까? 튜플 형태로 이름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커밋이 있어야 되고 클로즈를 해야 돼요. 그죠? 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이것도 다 닫고요. 저처럼 이렇게 자꾸 만들어 보셔야 돼요. 어, 이번에는 delete. 마찬가지로 from library.db.mdba 네. if 언더바 name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입력받을 거 아니에요. name 이렇게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delete죠. by a name 커넥션 필요하고요. 커서는 커넥션을 이용해서 커서를 생성하고 쿼리를 만들어야 되죠. 쿼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delete 쿼리가 from sj where 그 다음에 name이죠. name이 like 뭐랄까요? equal 그 다음에 %s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이 커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execute 하죠. 여기에 튜플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그리고 커넥션을 커밋 하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을 클로즈 합니다. 자, 우리가 그 4명이 데이터가 있는데 한 명만 지워볼까요? 누구? 김철수? 네. 이런 식으로 지우고 싶은 사람 이름이 있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김철수. 자, 지워졌는 거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려면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걸로 확인하면 돼요. 물론 이제 헤이드 SQL 이용해도 되지만 우리 이미 만들어 놨는 거 전체를 뿌려주는 게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샵, 얘도 샵이라고 하고 셀렉트 A 하면 전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세요. 홍길동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홍길동이 아니고 김철수죠. 김철수가 삭제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데이터를 잘 보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업데이트일 거예요. 보시면 업데이트니까요. 이거는 뭐 헤이드 SQL로 확인하라는 거죠. 저는 김철수 삭제했으니까 헤이드 SQL로 보면 저는 김철수를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김철수가 없을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세요. 김철수 없잖아요. 이걸로 확인해 봤고요. 아니면 우리 그 파이썬으로 만든 걸로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코드가 되죠. 지금까지 했던 코드가 되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테이블에 데이터 수정하기.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요 업데이트 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업데이트 해가 테이블명, 그 다음에 set 바꿀 겁니다. 바뀌는 값이라는 거죠. set 다음에 국어를 100점으로 바꿀 거예요. 누구의 국어를 100점을 바꾸겠느냐? 네임 김철수의 국어가 지금 현재 71점이거든요. 이 점수를 100점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바꿀 거고요. 바꿀 목표 점수가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점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코드를 보면요. 이 모듈을 임포트하고 업데이트 A 해가 이름과 점수. 이름과 점수를 입력받죠. 김철수를 100점으로 바꾸겠다. 그죠? 김철수의 과목 국어 점수를 100점으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했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커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 했을 때 여기 첫 번째 %s에 점수가 들어가고 where 다음에 name 두 번째 %s에 name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값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업데이트죠. 업데이트니까 지금 요거는 확인용으로 5번을 했는 건데 우리 목표부터 먼저 정할까요? 아무나 이영희 점수를 뭐 요거를 100점을 바꿀까요? 50점인데 100점으로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이영희의 국어 점수를 100점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이거는 확인용으로 다시 열면 되고요. 뭐 어차피 여기 델리트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만들면 되겠네요. 업데이트. 업데이트. 자, 마찬가지로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됩니다. 그럼 임포트 해주고요. 그리고 메인요.
메인일 때만 실행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해봤죠. 많이 해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외워지나요? 일단 외워지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네, 자꾸 이렇게 해봄으로써 외워지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데이트 한다 했죠. 업, 업데이트 하기 이전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사람 이름을 받아야 되죠.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 해서 사람 이름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요. 점수. 점수는 우리 그 인트로 캐스팅 해야 되죠. 점수. 국어 점수입니다. 이건 국어 점수. 네, 국어 점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함수 이름이 업데이트죠. 국어 점수 업데이트. 자, 그러면 여기에 앞에는 이제 이름이 들어가고요. 뭐 거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죠? 근데 저는 차례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수에 이제 전달해 주면 되죠. 이름과 점수를 전달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커넥션 가져오죠. 커넥션. 그 다음에 커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 쿼리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를 만들어 줍니다. 업데이트. 그 다음에 테이블명 sj set 바꿀 목표 점수죠. 국어를 얼마로 바꿀겠다. 퍼센트 s. 그 다음에 where 그 다음에 조건 네임이 퍼센트 s인 사람. 이렇게 쿼리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 컷을 이용해서 execute 하는데 앞에 이제 쿼리가 들어가야 되죠. 쿼리가 들어가고 뒤에는 이제 튜플 형태로 이렇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물음 퍼센트 s에 들어가야 될 게 국어 점수죠. 그러면 순서대로 적어 주셔야 돼요. 점수.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거는 두 번째 퍼센트 s에 들어갈 거는 이름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DB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되죠. 어, 커밋을 해줘야 돼요. 커넥션을 이용해서 커밋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커넥션을 이용해서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목표가 뭐라고요? 이영희의 국어 점수 50점을 100점으로 바꾸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름, 바꿀 사람 이름은 이영희라고 치고요. 점수, 바꿀 점수가 100점이에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직접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5번을 이용해서 또 그대로 수행해 보면 되죠. 100점이죠. 자,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우리가 금방 했는 코드가 되죠. 예, 금방 했는 코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요. 마리아 DB의 어떤 기본 쿼리를 우리가 한번 다 살펴봤어요. 그 지난 주에 처음에 했을 때가 우리가 SQL라이트를 이용해가 똑같아요. 먼저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니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법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들어야 되죠. 테이블 만들어 줘야 되고요. 테이블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대로 그 테이블에 값을 넣어주는 인서트문. 그 뭐 인서트 할 때 값을 한 개씩 넣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 넣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조회하는 거. 조회할 때 뭐 특정 조건에 맞는 것만 조회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전체 데이터를 조회하는 셀렉트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예요. 특정 조건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 그리고 특정 조건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DB를 배울 때 순서가 보세요. 발전하는 형태, 로컬 DB, 로컬 DB예요. 로컬 DB를 먼저 배우겠죠. 로컬 DB를 배우다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한꺼번에 모아가 공유하는 우리가 DB를 만들죠. 그래서 뭐 원격에서도 접속 가능한 뭐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는 DB, MS를 배워 나가죠. 그래서 그 주로 이제 로컬 형태의 DB가 이제 뭐 SQLite 3라면 우리가 이제 원격에서 이제 서버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DB가 DB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DB 원격 DB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형태가 어, 오늘 배웠던 마리아 DB입니다. 이거 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마리아 DB. 그리고 이 로컬 DB는 주로 이제 SQLite, 라이트 3. 근데 크게 문법은 크게 다를 거 없죠. 우리 SQL 쿼리문은 같은데 뭐가 좀 달랐어요? 이걸 한번 보니까 이거는 우리 그 동적 쿼리 할 때 대응할 때 물음표 이렇게 썼다면 마리아 DB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어요? 퍼센트 %S를 썼죠. 퍼센트 %S. 요게 좀 차이가 나요. 나머지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요 부분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 DB 말고도 이런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마리아 DB 말고도요. 오라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클. 그 다음에 뭐 MS SQL
우리 많이 쓰는 것, 뭐 주로 이제 대학에서 많이 뭐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는 형태가 오라클, MS SQL, 뭐 그다음에 MySQL 이런 형태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마리아 DB를 갖고 이렇게 연동해서 이게 DB 작업을 해봤는데요. 동일합니다. 오라클, MS SQL, MySQL 동일해요. 뭐만 바꾸면 돼요? 커넥트 있죠. 커넥트. 그 우리가 모듈이죠. 모듈을 좀 받아줘야 돼요. 모듈. 오라클과 연결할 수 있는 모듈. 우리는 뭐를 인스톨했습니까? 마리아 DB 커넥트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오라클을 쓰려고 하면 오라클 커넥트를 가져오셔야 돼. 뭐 MS SQL이나 각각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은 거의 흡사해요. 문법은 약간 정도 다르긴 해요. 뭐 있긴 있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 뭐 시퀀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우리가 MySQL이나 SQLite를 비교해봐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죠. 기본 쿼리에서는요.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뭐 셀렉트에서 기본 쿼리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격 DB를 했는데 원격 DB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원격 DB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발전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떤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요. 요런 거는 주로 우리가 그 관계형 DB예요. 관계형 DB. 관계형 D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조적이잖아요. 그 어떤 뭐 구조를 갖고 서로 관계를 갖고 있죠. 홍길동의 국어 점수, 홍길동의 영어 점수 이런 형태로 어떤 구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형태가 이제 관계형 DB예요. 그러면 이 관계형 DB는 어, 중앙에다가 그 따로 서버를 구축하겠죠. 서버를 구축해서 그 관계형 DB에다 데이터를 적재해요. 모아놓습니다. 모아놓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면요.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D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생각해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잖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통 이제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게 더 비쌉니까? 물으면요. 대부분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가격이 월등히 비싸요. 왜 하드웨어라고 하냐면요.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고요. 우리가 예전에 소프트웨어는 뭐 그냥 불법으로 카피해서 쓰던 시절이 많았잖아요. 그래가 우리는 뭐 프로그램 하면 그냥 공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가격이 월등히 비싸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걸 우리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렇게 산정하시면 돼요.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도 노동력이거든요. 임금비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노력 있죠? 노력. 이걸 봤을 때 우리 그 컴퓨터 한 대는 뭐 가격 얼마 안 해요. 서버 구현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컴퓨터 성능이 좋아가 100만 원짜리 하나 사가 서버 돌려도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워낙 컴퓨터 성능이 좋다 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데이터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 그 구글이나 뭐 굉장히 앞서가는 외국 기업들은 지금 어떤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죠. 데이터를 축적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애플 뭐 이런 굴지의 기업들은 전부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뭐 어떨 때는 뭐 합법적으로, 어떨 때는 불법적으로 이렇게 수집을 해요. 그게 이제 법제상 이제 제약이 걸리면 또 다시 또 합법화 시켜가 또 이제 우리의 정보를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돈이 되는 시대거든요. 데이터가 엄청난 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DB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개개인이 이걸 만들려고 하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죠? 관리하려고 하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람의 노동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직접 관리해야지 하면요. 물론 직접 하셔도 돼요. 대신에 그만큼 뭐예요? 서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서버 관리하려면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죠. DB도 백업 해주셔야 되고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성 코드 같은 것들 감염되는지 뭐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노후화되면 이제 또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관리해줘야 돼요. 365일 연중 무휴로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달리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DB가 필요한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옛날에 1980년도에는 우리가 인터넷이 발전 안 했죠. 발전 안 하다 보니까 게임을 해도 어떤 게임을 해요? 뭐 갤러그 같은 게임 있죠. 혼자서 하는 게임 있잖아요. 혼자서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1990년 중반 넘어서는 이제 인터넷도 발전하고 DB도 많이 발전해가 뭡니까? 그 DB의 공유 데이터,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놓고 여러 사람이 게임을 많이 해요.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공유형의 게임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부분, 어떤 개개인의 데이터 등을 뭐 RPG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DB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원격 DB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물론 이 D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죠. DB를 쓰고 안 쓰고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B 안 쓰고 뭔가를 만들면 1980년도의 형태의 어떤 뭐 단순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DB를 사용한다 하면 우리가 요즘 쓰는 것들 만들 수가 있죠. 요즘 쓰는 것들 다 싹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뭡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DB를 관리하려면. 그래서 이 비용이 안 들고 저렴하게 그래서 뭔가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공부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요즘에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형태의 DB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종 대회가 많아요. 요즘에 코딩 대회,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해가 각종 대회가 많은데 개개인이 이런 걸 구축해가지고 대회 나가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에요. 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생들도 중고생들도 이 클라우드 DB 많이 씁니다. 많이 써가지고 여기에다 값을 밀어 넣어놓고 가져와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 파이어베이스예요. 파이어베이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가 요즘에 학생들 빅데이터 데이터들을 많이 쌓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할 때 파이썬으로 이게 데이터 모았는 걸 이 파이어베이스에 밀어놓고 이걸 또 인공지능 처리를 많이 해요. 텐스플로어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면 지금까지 했던 게 뭐예요? 로컬 SQLite 3를 했고 이 중에 하나만 하셔도 나머지는 약간만 보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죠. 뭐 요런 거 DB 하나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게 이 클라우드 DB, 파이어베이스 쪽에 이쪽을 이용하신다면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이거는 연중 365일 관리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 계정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데이터 적재하고 이렇게 학생들 많이 각종 대회에 이걸 이용해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은데도요. 저는 이거를 언제부터 썼냐면 한 4년, 3년 이전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요. 의심을 했어요. 이거 무료다, 공짜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DB들보다 성능이 굉장히 약하고 보안도 약하고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시간이 그 이후로 한 몇 년 지났잖아요. 이게 이제 대세가 돼버렸어요. 파이어베이스 쪽이.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클라우드 DB 쪽에 값을 넣고 빼고 이러면요. 우리가 뭐 그런 거 DB 뭐 관리하고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백업이나 이런 것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보안이나 인증이나 여기에 그 많은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파이어베이스를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자료는 제가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회가 되면 이제 요걸 본격적으로 강의하고 싶은데요. 이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파이어베이스요. 요 파이어베이스 마크고요. URL이 파이어베이스 여기 있네요. 콘솔 파이어베이스 구글컴입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프로젝트를 개개인당 10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더 만들려면요. 이게 어떤 정책이냐면 무료로 일단 10개 정도 만들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뭐 굉장히 뭔가 프로젝트를 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이걸 확장하면 돼요. 유료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럼 프로젝트 개수도 늘리고 용량도 늘리고 뭐 트래픽도 늘리고 이런 형태고요. 처음에 무료 버전도 쓰는데 크게 지장 없이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그 좋은 점은 뭐냐면요. 여기 문서로 한번 이동하면요. 여기 보시면 이 보이는 거 안드로이드에서 여기에 값을 넣을 수 있어요. iOS, 아이폰에서도 값을 넣을 수 있고요. 외부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게임 만들 때 유니티 많이 쓰죠. 유니티에서도 값을 넣고요. C++에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C++에서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요. 이거는 문서고요. 제 거 콘솔로 이동해서 아무거나 하나 딱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고 여기에서 프로젝트 설정 여기 가면 서비스 계정 쪽에 들어가면요. 여기 보세요. 연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뭡니까? 요즘에 굉장히 핫한 게 노드.js죠. 노드.js를 파이어베이스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바로도 파이어베이스에 연동할 수 있고요. 파이썬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죠. 파이썬도 연동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고라는 언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에비멘트에서도 이 파이어베이스와 연동해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쪽에서도 여기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굉장히 범용력이라는 거죠. 어떤 언어, 어떤 환경에서든 이 파이어베이스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요. 이게 굉장히 프로젝트를 만들기에 좋은 이유가 어떤 환경에서든 파이어베이스에 값을 넣으면요. 제가 그거예요. 앱으로 파이어베이스에 어떤 값을 밀어넣으면 컴퓨터로 땡겨올 수도 있고요. 컴퓨터에서 밀어넣은 걸 또 뭐 폰으로 아니면 아두이노가 밀어넣는 걸 폰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한 데이터베이스예요. 우리가 또 관리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그 좀 전에 원격 DB 같은 경우는 끄면 안 된다 했죠, 컴퓨터.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구글에서 서버 띄워가지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거를 끄고 키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우리는 여기 접속해가 관리만 하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우리 그 인증할 때 돈 많이 드는 거 아세요? 승인 인증, 실명 인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승인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맞는지 검증하고, 여러 가지 인증 제도가 있잖아요. 뭐 암호화부터 해가. 그런 걸 여기서 지원해줘요. 이게 어도니케이션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지금 뭐 이 파이썬에서도 이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들어가면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줍니다. 어떤 형태냐면 요거는 지금 데이터가 있어서 가는데요. 리얼타임과 파이어스토어 해가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쓰이는 어떤 그 NoSQL 형태, 빅데이터 형태에서 값을 많이 넣는 대세가 이제 요즘에 NoSQL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값을 많이 처리하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또 장점이 있으니까 노에스QL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이어스토어 기능이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그리고요, 우리가 스토레이지, 이게 굉장히 또 굉장히 쓸만합니다. 이 스토레이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만화 앱, 그 다음에 뭐 이미지 같은 경우를 어디에 보관해 놓고 접속해서 이제 폰에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려면 어떤 저장 공간 서버 안 돌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거 밀어 넣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땡겨오면 됩니다. 땡겨오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돼요. 호스팅. 우리 뭐 카페24나 가비아 같은데 우리 그뭐 사이트나 홈페이지 만들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호스팅 기능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펑션을 여기 등록해 놓고 함수 형태를 우리 오라클의 트리그처럼 필요할 때마다 그 함수를 콜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거요. 클라우드 메시징입니다. 이 토큰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그 스마트폰에 푸시 알람 오죠. 뭐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몇 시에 이벤트 합니다. 뭐 받으러 오세요. 뭐 하면서 이렇게 푸시 알람 오죠. 문자하고는 좀 다른 형태잖아요. 이 푸시 알람을 여기서 이제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시 서버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돼요. 결론은 뭐냐면요. 복합 솔루션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파이썬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개발할 때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여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서버 하나하나 다 구축했어요. 이미지 필요하면 이미지 서버,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 제가 예전에 서버 관리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한 회사에 뭐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뭐 DNS 서버부터 해가 다 갖추려고 하면 기본 10대가 넘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거 그 10대 서버 관리하고 비용만 해도 엄청났어요. 웬만한 사람 연봉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 이상의 기능을 이 파이어베이스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이제는
파이썬에 집중하면 돼요. 파이썬에 집중해서 파이썬으로 얘와 연결해가 값을 넣고 파이썬으로 필요한 부분을 읽어오고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사용법만 좀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제가 굉장히 이거 공부할 때 어려웠던 점이 책이 없어요. 구글링해도 내용이 잘 없는데요. 얼마 전에 책이 하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책을 사보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그것도 불과 얼마 안 돼요. 뭐 한 1, 2주 전에 한 만든 것 같은데요. 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드디어 이 파이어베이스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뭐냐면요. 이거죠. 이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옮겨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이제 이 정도는 좀 잘 다루잖아요. 이제 남았는 거는 여유가 되신다면 클라우드 DB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 이 부분을 소개해 봤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거를 공부를 했느냐면요. 예전에는 이게 데이터가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에 가면요. 옆에 가면 이동한 문서 있죠. 이 문서를 보고 공부했어요. 이 도큐멘테이션이거든요. 이게 영어 버전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이드도 있고, 그렇죠? 뭐 안드로이드를 연결하는 가이드, 웹, iOS, 10불불 뭐 이렇게 가이드가 있죠. 이런 가이드를 이용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서에 가면 또 가이드 다음에 참조가 있습니다. 참조나 샘플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 참조 볼게요. 예, 참조 보면 여기 있죠? CLI 레퍼런스, iOS 이게 쭉 내리면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 개발해서 많이 쓰는 것들이 여기 보입니다. 요런 레퍼런스를 좀 참고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향후 얼마 안 있으면 책이 많이 나올 거예요. 책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책을 이렇게 좀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아직은 좀 제가 볼 때는 그 파이썬도 초창기 책 많이 없었거든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초창기에는 별로 없는데요. 이게 이제 빵 터지기 시작하면 책이 막 여러 개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제 요 시작점이니까 대신에 이제 좋은 점도 많아요. 먼저 하면 승부자가 되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물론 힘들어요. 도큐멘테이션을 이용해서 공부하면 정보도 많이 없고 예제도 많이 없는데 혼자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책보다 어려운 면은 있는데 대신에 그만큼 얻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소개했고요.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어, 우리가 남았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요. 이거 마리아 DB 활용해가 예제 형식으로 해가 우리가 그 마리아 DB를 이제 종합 예제 형식으로 이제 다루는 방법 알아볼 거고요. 스레드 이게 중요합니다. 스레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 컴퓨터 환경에서 멀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게임 만들 때 스레드 없으면 못 만들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주인공이 만약에 이거를 그 순차지향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하나 움직이면 적군 한번 움직이고 또 배경 한번 움직이고 소리 하나 내고 뭐 그다음에 미사일 하나 그다음에 뭐 다양한 게 이제 하나씩 작업되고 또다시 돌아가 이건 복잡해서 이 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환경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우리 그 윈도우 띄워버리면 여러 개 돌지 않나요? 뭐 윈도우 띄워놓고 워드도 하고 엑셀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게임도 띄워놓고 채팅도 하고 뭐 카카오부터 해가 많은 거 띄워놓잖아요 컴퓨터에.
이렇게 하듯이 동시에 뭔가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동시에 뭔가를 할 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스레드 개념이에요. 스레드 개념을 아셔야 우리 뭐 채팅도 만들고, 만약에 채팅을 한번 설명했을 때 스레드 개념이 없으면 어때요? 한 사람이 키보드를 입력하는 동안 상대편이 키보드 그 찾는 걸 내한테 화면 뿌려주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뭐 안녕 치는데 상대편 글자가 막 밀려가 와요. 그러니까 이걸 슬레드로 분리해 줘야 돼요. 내가 입력하는 동안 또 출력은 출력대로 들어와야 되고, 입력하고 출력을 완전히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채팅 만들려면 스레드가 필요하거든요. 게임 만들 때도 스레드가 필요하고요. 우리 그 컴퓨터로 뭔가 작업해서 만드는 것들 중에 스레드를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그 마리아 DB 활용하는 부분과 스레드 부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좀 덜 했던 뭐 종합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파이썬을 마무리하는 중급 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